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 것만 같았던 생각에 부풀어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 오랜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어요. 졸업과 동시에 일을 하고 싶었지만 친정의 부도로 인해 일을 하기보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살뜰히 보살펴 주었고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딸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저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밖엔 없었죠. 낮엔 애들과의, 저녁엔 호프집, 편의점, 안 해본 거 없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나아졌을 때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참 염치없게도 그때 당시 동아줄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대로 승낙해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지속되었죠.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진짜 못 보겠다. 내 옆에 와서 편히 살아, 어? 내가 어떻게 염치없게 시집을 가?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 미안해서 못 그래 나는. 나 이용하라니까. 내가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내 벌이로 너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원하면 너 전공 살려서 다시 일도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결혼하자. 정말 잘할게. 더 이상 너 힘든 거 보기 싫어서 그래, 어?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게 분명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집 기울고 나 집에도 얼씬 못하게 하시는데 결혼까지 가능하겠어? 자기 마음은 고마운데 나 사실 자신 없어. 변하지 않는 자기 마음이 고마워. 근데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내가 설득할 거야.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애초에 덜고 마음 편하게 시집 와. 너도 좀 너 자신을 챙겨. 남편의 끝없는 프로포즈에 결국 승낙을 했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많이 도와드리고 가는 시집이라 그런지 마음 한편은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두 다 예상하셨다시피 시어머니는 절 정말 싫어하셨죠. 염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집이 기울기 전 저를 참 예뻐하셨던 분위기에 사실 이런 부분에 적응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집이 부도가 나고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걸 많이 봤던지라 시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겠거니 했어요. 귀하게 키운 아들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주기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입장 바꿔서 100번 1000번 이해 가능한 일이고 머릿속으로 되뇌어 왔고요.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시집 올 생각을 해? 제가 뭐 하나 이뤄놓은 게 있어? 아니면 집에서 뭐라도 해줄 수 있어? 너 말 좀 해봐라. 학교 다닐 때 내가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우릴 네 아래로 본 거냐? 그땐 그때고 사정이 바뀌었으면 바뀐 거지. 안 그래? 죄송해요. 어머님이 무슨 걱정하시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집 많이 좋아졌고 결혼하고 저도 제대로 일해보려고요. 진정이 번듯해야지. 네가 일해서 뭐 돈 벌어서 우리 아들 기 살려줄 수나 있어? 아유, 머리 아파 진짜. 뻔뻔하다 너 정말. 아유, 어머님 그만하세요. 원래 얼굴 두꺼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상대해도 못 당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얼굴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니야.
네가 우리 집 들락날락 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데, 에휴. 도련님도 어떻게 이런 여자한테 코가 깨어서 그냥. 도련님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측은지심이 발동한 거죠, 어머니. 아휴. 저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건 맞지만 측은지심이니 그런 적선하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실래요? 기분 안 좋네요. 어머, 어머님,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보셨어요? 우리 집에 오면 안 봐도 비디오네. 아주 위아래가 전혀 없겠어. 형님 되실 분과 시어머니는 절 그렇게 조롱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컸고 저 역시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분가는 절대 안 된다는 말에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게 내게 기회다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려 했죠. 오히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니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때 시어머니는 집에 도움이 되라며 일을 말리셨습니다. 오히려 살림을 배우라고 하셨죠. 밖에 나가 얼마나 번다고 여자가 나돌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본인의 수족 부리듯 부리셨어요. 오늘 백화점 가서 내 가방이나 픽업해와라.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 그리고 중간에 그 초밥집 알지? 거기 초밥집 가서 초밥도 픽업해오고. 요새 초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 너 어차피 시간 남아 돌자니 안 그래? 가지고 오렴. 가방이랑 초밥이요? 아, 저 오늘 면접 보려고 했거든요. 내일 혹시 사다 드려도 될까요? 가방도 내일 픽업 가능할 것 같은데.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어차피 도우미 쓰는 비용이나 네가 벌어는 월급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니? 내가 이런 것도 너 못 시키면 결혼을 뭐하러 시켰어? 안 그래?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우리 집에서 너 같은 거 생각이나 해봤겠니? 그러니까 이따가 내가 말한 대로 백화점 갔다가 초밥집 갔다가 그렇게 하고 집에 와. 알겠어? 너 머리도 좋은 애가 왜 그러니? 이런 거 각오도 안 하고 시집 온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얼른 준비하고 나갈 채비부터 해. 얼른. 시어머니는 강압적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무조건 결론부터 지어버리는 사람이었죠. 전 그렇게 결혼하고 전공을 살려 일을 한다는 꿈도 무시당한 채 시집살이에 젖어들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면 항상 제 노고를 많이 알아주어서 그나마 남편이랑 불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으니까요. 남편 하나는 정말 진국으로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언제 어디서나 제 편이었답니다. 행복하게도 말이죠. 미안해. 오늘도 힘들었지? 아무래도 엄마가 아직도 마음이 덜 풀어지셔서 그래. 내가 기회 봐서 너 취직 자리 알아볼게. 너도 일해야지.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금방 구해지니까 너무 걱정 마. 알겠지? 기분 풀어. 고마워.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그러겠어. 그래도 가끔은 섭섭한 마음이 크긴 해. 우리 친정 망하기 전까진 굉장히 잘해주셨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날 대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내가 해온 게 없으니 할 말 없는 건 사실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좋아서 결혼한 건데 누가 뭘 해오는 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 그러니까 힘들면 나한테 기대해. 알겠지?
학교 다닐 때 남편의 여자친구라는 이유로 절 참 예뻐해 주셨던 분이었는데, 친정이 망하자마자 이렇게 저를 대한다는 것이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그동안에 잘해주셨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시집살이만 하고 살았어요.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해하면 할수록 어머님은 절 더 막대하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지속되자 저 역시도 참자 해서 이젠 더 이상 참지 말자로 바뀌더라고요. 저도 점점 독해지는 것이었죠. 너희 친정 소식은 좀 어떠니? 요새 뭐 일은 하시는 거야? 빚은 다 갚으셨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던 회사가 망해? 네, 요즘은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회사 복구하는 과정이 있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은 무슨? 우리 아들한테 혹시라도 손 벌릴까봐 그렇지.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하긴 너네 친정 부모님도 염치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지. 그동안 딸내미 등골 빼먹은 게 얼만데 안 그러냐? 너 행여라도 이제 돈 갖다 바칠 생각 마라. 알겠어? 뭐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등골이라뇨.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제가 그때 갚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부모가 어려워지면 자식이 돕는 게 마땅한 거지. 그럼 어머님 어려울 때 이이가 모른 척하길 바라시는 거네요? 어머님 말씀이라면? 안 그래요? 저도 참기만 하는 사람 아니니까 말 조심 좀 해주세요. 뭐라고? 아주 너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이렇게 말대꾸 하고 싶어서? 아주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네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어머님은 금세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대놓고 들으란 식으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형님도 어머님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제 험담을 하실 때면 신나서 같이 험담을 하시곤 했어요. 참 속상했어요. 남편 말곤 이 집에 의지할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저 제 허물만 캐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들리시게 스피커폰으로 한참을 제 욕을 하시고 분이 풀리셨는지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면 복잡한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뭐라는 줄 아냐 오늘은? 아주지 잘난 맛에 산다니까. 개불 가진 것도 없는 게 글쎄 나보고 말 조심하란다. 미친 거 아니니? 어머머머머, 어머님 그런 걸 듣고만 계셨어요? 초장에 잡아야 해요, 그런 것들은. 어디 어머님한테 함부로 주제도 모르고. 하여튼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어머님도 참지만 마시고 아주 혼쭐을 내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착해서 탈이야 정말. 누가 아니래니? 아주 날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한다니? 정말 며느리 복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제가 있으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음번에 가서 동석이를 팍 죽여놓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 너밖에 없다. 아주 저것은 끌러먹었어. 집도 망해 말도 안 들어 처먹어. 아주 내가 체명에 못 산다니까 저것 때문에. 그렇게 둘이 절친이 되어 저를 욕하기 일쑤였죠. 그리고 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취직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돈이라도 떳떳이 벌어야 어머님께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취업을 말리셨지만 한사코 거부하고 취직 준비를 했어요.
취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하필 이때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계획이 없던지라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서야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데 덜컥 임신이 되니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아빠 되게 생겼어. 아, 하필 이럴 때 내가 취직을 해야 하는데 왜 하필 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 정말이야? 임신했어? 아, 너무 기쁘다.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말 축복이지. 내가 잘할게 더욱더. 그리고 엄마한테 분가 얘기해보자. 임신도 했는데 여기서 살다가 너 스트레스 더 받으면 어떡해? 안 그래? 좋게 생각하자, 어?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무한긍정으로 말해주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지만 또 한 번 내 꿈에 고꾸라졌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죠. 저희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시어머니도 썩 좋아하는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아이 아빠가 되자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시어머님 분가를 한다는 소식을 노여워하셨어요. 제가 다 조종해서 이렇게 된 줄 아셨거든요. 모든 게 시어머니에겐 제 잘못이었죠. 엄마, 우리 집 하나 얻어서 나갈게요. 우리 돈으로 전세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무래도 임신도 했는데 이제 집에서 좀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도 임신해봤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걔가 나가 살자고 그러디? 내가 지 괴롭혀서 애 떨어진다고? 참나, 아주 웃기는 애다 아주. 자기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가끔 내 심부름밖에 더해? 그래, 어디 한번 나가서 잘 살아봐 이것들아. 아주 천하의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냥 좋게 허락해 주세요. 어차피 얼마 안 살고 나갈 계획이기도 하고. 그래, 이 어미 홀로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그냥 나 다 버리고 나가겠다 이거지? 너네 아버지가 보시면 어떨 것 같니? 나 혼자 너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식들이라고 어쩜 이렇게 엄마 속을 몰라줘? 속상하다 정말. 그래, 나가버려. 엄마, 그렇게 말씀 마세요. 저 마음 안 좋게. 죄송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저희도 독립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분가를 원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분가를 허락해 주셨죠. 저에게도 드디어 자유가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분가를 했어요. 얼마나 홀가분하던지. 전 태교를 하며 어떻게든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일념을 굳게 먹었어요. 아이 낳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항상 경력이 단절된 것만 같아 늘 우울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나 임신 중에 뭐라도 해볼까 봐. 너무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아기 나오면 당분간 또 경력 단절될 텐데 뭐라도 해야지. 왜, 쉬지. 돈 때문에 그래? 너랑 아기 충분히 먹여 살릴 정도는 돼. 난 너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어. 마음 편하게. 아니야.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어머님도 그냥 내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고. 아기 크면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해.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도와줘. 난 언제나 자기 편이지. 걱정 마. 자기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뭐든지 자기 편이야. 엄마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하고픈 거 해. 남편은 다행히도 무조건적으로 저의 편이었어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기쁘더군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임산부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처음엔 반기지 않았던 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너무 미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커짐에 따라 기쁨도 공존했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처음 아이가 생겼을 때 속상해하던 그 마음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 더욱더 태교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일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나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분가를 한 대신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는 날도 많아졌죠. 제가 시댁을 안 챙긴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꼬박꼬박 시댁에 갈 때마다 찾아가는데도 어머님은 늘 제가 일주일에 4번은 시댁에 와서 집안일이나 음식을 하길 바라셨죠. 대놓고 그래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님한테 전 가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넌 연락도 한 통 없니? 아주 분가해서 살판 났구나. 집에만 있으면 디룩디룩 살만 쪄, 알아? 좀 집에 와서 반찬들 좀 하고 운동 겸 와서 청소도 좀 해라. 아주 분가했다고 나 몰라라지?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니까. 꼭 내가 이렇게 와야겠니? 아, 요즘 이래저래 바빴어요. 자주 들를게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안 드셨으면 식사 준비 좀 할까요? 됐다. 내가 무슨 밥 얻어먹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까먹을까봐 상기시켜주러 온 거야. 알겠니? 넌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네가 할 일은 밥하고 청소하는 거야. 그거를 해야 내가 퉁이라도 친 거 같지? 안 그래?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이나 할 줄 알지? 그러니까 무조건 넌 와서 나한테 봉사해. 알겠니? 이렇게 종종 오셔서 제가 어머님네 자주 가서 음식과 청소를 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하셨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저에게 몸 한번 괜찮냐는 말 없이 말이죠.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도 대접받지 못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점점 제 마음속에 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았어요. 혹시라도 아기를 낳아도 어머님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저 전 이 집안의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깐요. 속이 상한과 동시에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보란 듯이 잘 될 거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집에 모이는 날이 되었어요. 제 배는 이미 만삭이었죠. 형님네 아이와는 약 1년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형님네는 벌써 아이를 낳아 조카가 돌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큰 손주를 하염없이 예뻐하며 물고 빨고 하시더라고요. 뭐 첫 손주니 얼마나 예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날도 역시나 전 쉴 새 없이 일을 했어요. 형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만 시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 더더욱 실망감만 앞섰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도 대놓고 그렇게 차별을 하셨으니까요.
그때도 오늘만 참자 하는 마음으로 참아냈어요. 정말 참기 힘들었지만 말이에요. 예, 전 좀 더 붙여라. 우리 큰애가 잘 먹네. 아주 애 키우는 게 힘들지? 아유, 내가 도움도 못 줘서 어떡한다니. 아니요. 뭐 도우미 아주머니도 종종 오시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나저나 동서, 이거 간이 왜 이래? 너무 짜다. 나 아기 낳고 모유 수유하느라 짠 거 안 먹는 거 몰라? 내가 이런 걸 꼭 말로 해야 해? 아유,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안다니까. 어머, 그러네. 예, 넌 큰애 먹을 거 좀 잘 챙기지 이게 뭐야? 너도 곧 애를 낳을 건데 그렇게 센스가 없어? 아, 짜다고요? 제 입엔 하나도 안 짜던데. 그럼 이쪽 간 안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걸로 좀 드세요. 짠 거 드시지 마시고요. 뭐야? 뭐 알아서 안 짠 거 골라 먹으라는 거야? 아, 센스 있게 그냥 알아서 딱딱 간을 했어야지.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저도 바빠요. 아님 형님이 좀 하시던가요. 누구는 식모고 누구는 공주예요? 오히려 형님은 몸이 가벼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좀 와서 간도 보시고 음식도 좀 하세요. 어머님이랑 똑같이 저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랑 얘랑 같아? 넌 아무것도 없이 빈 몸뚱이 하나로 들어오내고 얘는 혼수를 얼마나 해왔는데. 형님과 시어머니는 그날도 제가 한 음식이 짜네 어쩌네 하면서 타박을 하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혼수 얘기를 꺼내며 또 저의 기를 죽이시려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제가 식모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저를 물건 취급하며 말을 한 것이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화나게 하더라고요. 원래도 말씀을 가려 하시는 분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좀 선을 넘더라고요. 이제 시터 이모 구해야 하는데 아휴, 믿을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래도 애가 돌쟁이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서 쉽게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곤란해 죽겠어요. 뭐 믿고 맡길 데가 있어야 딱하니 시터 구하는데 친구네는 여러 번 바꾸더라고요. 어머, 돈 주고 왜 쓰냐? 놀고 먹는 얘 갖다 써. 얘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경험해보고 좋지 뭐. 우리 때는 만삭 때도 일 다녔는데 우리 집 공식 식모 있잖니. 아무것도 안 해오고 빈 몸뚱이로 왔으면 이런저런 일 가리지 않고 하는 거야. 안 그러니? 네가 가서 도와줘라. 뭐라고요? 공식 식모? 아, 어머님, 머리가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돌았네. 단단히 돌았어 아주 이 집구석. 뭐야? 이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말이야 막말로. 네가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 안 그래? 넌 몸으로 떼어야 한다고 했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옆구리를 젓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저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순간 남편과 제 표정은 싸하게 굳어갔어요. 그리고 전 기본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느낌이었고 정말 절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이 아예 없더라고요. 화가 났죠. 정말 그날은 저의 모든 게 부정당한 것만 같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저러는지 이해도 안 가고 내가 왜 식모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 집구석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남편과 아주버님이 제지하며
말려주셨습니다. 저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과 남편이 입을 열자 시어머니는 놀랐고요.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만삭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형수님네 아이는 알아서 봐야죠. 저 절대로 일 못 시키니까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디서 돌쟁이 애를 보라고?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말조심 좀 해줘요. 엄마, 지금 큰 실수하신 거예요. 재수씨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참나, 재수씨 혹시 지금 뭐 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거밖에 더 있어? 가뜩이나 분가했겠다. 얼마나 지세상일 거야. 엄마,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재수씨가 저희 회사 회계 담당이에요. 재수씨, 말씀 안 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저 재수씨한테 잘못 보였다간 저희 회사 나랄까요? 엄마 말조심 좀 해주세요, 진짜. 식모는 무슨?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아주. 사실 제 꿈은 회계사였어요. 경영학과를 졸업 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친정이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부를 접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것이었죠. 그러다 지금까지 경력 단절로 쭉 살아오다 임신을 하면서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배가 나오면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회계사 시험에 붙었고 임신한 몸으로 면접을 보고 취직을 했어요. 다행히 대표님이 여자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해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감사로 맡은 회사가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였고요. 이 사실을 저와 남편, 아주버님만 알았어요. 나중에 애 태어나고 정식으로 회사 출근을 하게 되면 말할 내용이라 시어머님께는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아주버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 알게 된 거죠. 오히려 이때 터진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회계사 됐다는 말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눈이 동그래져선 갑자기 절 보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강약약강인 인간들이었어요. 입덧도 끝났는데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뭐야? 얘가 뭐라고? 무슨 큰 실수라는 거야? 집에서 놀고 먹기밖에 더해? 실수는 무슨?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애인 줄 알겠다. 대단한 분이죠. 저희 회사 회계 감사해 주세요, 재수씨가. 제가 엄청 잘 보여야 할 분인데 뭐. 당신도 좀 이제 재수씨한테 너그럽게 돼. 그게 뭐야 말투가. 재수씨가 여기서 밥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간이 짜네 싱겁네, 안 그래? 아니 뭐야? 아니 동서가 회계사라는 거야 그럼?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걸 해냈어? 말이 안 되잖아. 왜요? 제가 회계사 한다니까 어이가 없어요? 악착같이 공부했죠. 형님이랑 어머님 하도 무시하는 통에 꼭 뭔가를 이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두 절친께서 절 덜 무시할 거 아니에요. 태어날 아기한테도 그렇고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는데 제가 다 안쓰러웠어요. 엄마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설사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한들 어떻게 형수님네 가서 애를 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삭인 며느리를. 진짜 실망했어요, 엄마. 아니, 내 말은 도와주면 어떠냐는 거지.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받아들였니? 그런 거 아니지? 그래도 그냥 식구끼리 얘기해 본 거니까 마음 풀으렴 둘째야. 아니 너 똑똑한 건 알았는데 어쩌다 그렇게 회계사가 된 거야? 감쪽같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저에게 너무 미안한지 제 손을 잡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신 어머님네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절 무시한 세월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원한다면 어머님과 손절도 하겠다며 말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억눌려왔던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어머님, 사실 안 보고 싶어. 사람 무시도 한두 번이지. 자기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냥 안 보고 싶어. 내가 더 미안하지. 너 안 힘들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네가 싫으면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고생하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지내자. 정말이야. 나 다신 안 봐. 나 식모 취급하는 거 넌덜머리나 정말. 이제 그냥 우리 세 식구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알겠어. 그렇게 할게. 네가 싫다면 나도 싫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만 울고 집에 가자. 아, 나도 정말 너한테 염치가 없다. 다행히 남편은 저의 뜻을 존중해 주었고 그날부로 전 시댁과 절연했어요. 아주버님 회사 회계 감사는 재택으로 계속 진행을 하였지만 제가 회계사가 됐다는 말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전화를 번갈아 가며 하시더라고요. 설마 하니 제가 아주버님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말이죠. 그렇게 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끝내고 손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 회계사 됐다고 했지? 아유, 너무 좋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도움이 되니 얼마나 좋아, 안 그러니? 이제서야 네가 우리 가뭄에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아들 등골만 빼먹으면 어쩌나 했더니. 그래도 이제 내가 한숨 놓았어. 네? 등골이요? 웃기네요, 아주. 여태껏 어머니네 노역살이 한 게 얼만데 등골이라니. 만삭인 몸으로도 저 일 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랑 상의했어요. 다신 어머님네 안 보기로. 어차피 그렇게 아끼는 큰아들 큰며느리 있으니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한테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고요. 이게 마지막 며느리로서 전화하는 거예요. 다신 연락 마세요. 아기 볼 생각도 마시고요. 뭐야? 너 지금 회계사 됐다고 뻐기는 거냐? 지금 네가 우리 아들이랑 나랑 절연시키려고 해? 니까지 깨? 네, 그러려고요. 절연시키려고요. 어디 한번 그러니까 외롭게 살아보셔요. 매번 말뿐인 형님이랑 잘 지내보시고요. 아마 그 우정 영원할진 모르겠지만 두 인성들이 그지 개차반인데 오래 가겠어요? 잘 살아보셔요. 늙어도 절대 안 찾아갈 거니까.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절연을 했어요. 집에도 찾아오시고 했지만 문은 당연히 안 열어드렸고요. 남편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양인지 아예 차단을 하더라고요. 형님도 이제 와서 저에게 남편 회사를 잘 부탁한다느니 이런 전화나 해댔고요. 형님한테도 욕 한 사발이 해주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 진통이와 아이를 낳으러 갔어요.
마음속 묵은 채증이 말끔히 내려가니 갑자기 진통이 오더라고요. 그날 시원하게 애를 낳았습니다. 어찌나 한 방에 낳았던지. 동서, 어머님한테 들었어. 뭐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우린 우리잖아? 우리 애아빠 회사 잘 부탁해. 동서의 말 한마디가 크다며? 내가 그동안 뭘 몰라가지고 노인네 시키는 것만 했잖아. 이해하지? 난 동서가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야, 너도 앞뒤 다르게 그러지 좀 마. 어머님한테 붙어서 날 못 잡아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아쉽니? 너야말로 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아주버님만 불쌍하다. 너 같은 거 만나서. 참, 혼자 그렇게 애쓰고 사는 게 안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마. 너 때문이라도 아주머니 회사 박살내기 전에, 알겠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너네 경을 치고도 모자라, 알아? 아니 이게 막말하네? 너 회계사 좀 됐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난 어머님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했잖아. 날 이해 못해? 나도 그 노인네 비 맞추기 힘들어. 같은 며느리로서 이해 좀 해줘, 동서. 응? 우리 잘 지내보자. 이제 격도 맞는데. 내가 널 이해를 왜 해? 이 미친 거사.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막말하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그리고 전 형님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음성 녹음을 해놨다가 어머님께 전송해 드렸죠. 어머님은 형님이 본인 욕을 저에게 했다는 것을 보고 그 두 집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주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고고하고 우아한 척하는 시모 인생이 초전박살 났으니까요. 이 며느리도 손절, 저 며느리도 손절, 아주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사히 출산을 하고 아이를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비록 시집살이로 고생은 했지만 그 덕에 회계사도 되고 예쁜 아이도 낳고 무엇보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하루예요. 지금은 육아휴직을 받아 아이를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그래도 휴직이 끝나면 돌아갈 내 자리가 있다는 것에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던지. 아마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은 제 마음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말이죠. 앞으로 워킹맘으로서 제 자신을 기대하며 글을 마칠게요.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와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글을 쓰게 됐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선 과거에 걸어왔던 삶에 대해 먼저 풀어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좋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 자라왔던 저는 매일같이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었고, 그날을 잊을 수 없었던 건 아빠가 엄마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두 분은 서로 남이 되어 버렸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었어요. 매일같이 서로 싸우면서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아빠에게 당하면서도 붙잡으려 했던 이유는 전부 저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아빠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끊임없이 퍼붓던 아빠의 무력적인 행동들은 엄마가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빠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떠나게 된 거였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배신에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저와 단둘이 남겨진 상황 속에 엄마는 평소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셨는지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 출근을 하셨어요. 짙은 화장과 진한 향수 냄새는 제 코를 자극했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와 이혼을 하시곤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사시던 엄마는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곳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보게 된 놀이공원이었죠. 혼자가 되시고 밤마다 술집에서 일을 하시던 엄마는 그동안 놀이공원도 함께 오지 못해 항상 마음에 걸렸었다며 미안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엄마와 처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저에게 가방 하나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거와 여러 가지 학용품들을 함께 넣어주셨죠. 엄마는 항상 가난하게 살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가방이 터질 정도로 학용품을 넣어주신 뒤 제 손에 구겨진 10,000원 몇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돌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저는 일단 주는 대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회전목마가 있는 쪽에 줄을 세웠고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던 저는 기분 좋게 회전목마에 올라탔어요. 저는 그날 엄마와 앞으로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생하시는 엄마의 짐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놀이공원을 갔던 그날이 저에겐 행복한 기억이 아닌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로 머릿속에 자리 잡혀 버렸습니다. 회전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 바퀴를 돌 때 엄마에게 손을 흔들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2바퀴를 도는 순간 엄마가 서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엄마는 어디로 가셨는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3바퀴째 돌던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회전목마가 멈추자마자 엄마를 찾기 위해 회전목마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좀 전까지만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엄마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기 위해 놀이공원을 한참 동안 돌아다녔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엄마 옆에만 있고 싶었는데 그런 제가 짐스럽다고 느끼셨는지 놀이공원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그 말이 엄마와 마지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10,000원 몇 장과 가방이 터질 정도로 사주신 학용품은 저와의 작별을 하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고 뒤늦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그 집은 처분이 된 상태였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결국 보육원의 도움을 받아 자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분노만 남은 채 살아왔었고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살아오면서 엄마의 기억은 점점 제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이 세상과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제 곁엔 미래를 약속하게 될 남자가 생기게 되면서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다른 거 다 바라지 않고 그저 행복하고만 싶었는데 그건 저에게 욕심인 건지 제 삶은 전반적으로 불행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애를 선택해서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주니? 처음엔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왔다는 게 불쌍하게 느껴져서 받아줬는데 얼굴엔 항상 그늘만 가득하고 거기에다가 자식 새끼는 낳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며느리 얼굴만 보면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 그래도 집안일 하나는 잘하잖아요. 그거면 됐죠. 엄마가 하는 일 전부 이 사람이 하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인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몸으로라도 때우려 하잖아요. 저희 집안에 식모 하나 들였다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재수 씨가 이번에 둘째도 아들을 임신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속 편한 것 같아요. 과일 접시 비었는데 가서 좀 더 깎아오는 게 좋지 않겠어? 제가 저런다니까. 눈치껏 행동하면 좋은데 꼭 시켜야만 움직여요. 차라리 돈을 주고 식물을 드리는 게 낫지.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너 주방에 들어가서 다시 과일 깎아서 내오고 작은 방 좀 깨끗이 청소 좀 해라. 작은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몸조리 한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 놓고 시장 가서 잉어 몇 마리 사오거라. 곧 출산인데 미리 푹 구워놔야 아이를 낳자마자 먹을 수 있지. 그래야 모유도 잘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식당에 단체 손님 예약 잡혀 있거든. 평소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음식 준비하고 있어라. 어머님, 저는 잉어보다 장어탕으로 먹고 싶은데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첫 아들 출산했을 때 형님이 잉어탕 해줬는데 비린내가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장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첫째를 가졌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 체력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걷는 것도 힘들고 요즘에 빈혈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장어로 변경해도 되죠? 형님, 이번에는 시장에서 실한 장어로 골라다가 푹 고아주세요. 둘째가 제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지 첫째 때와는 다르게 몸에 힘이 많이 없네요. 형님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의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수 씨가 고생이 많네요.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다 얘기해요. 당신 잘 들었지? 홀몸도 아닌데 우리 재수 씨 신경 좀 많이 써줘.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는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가족이 아닌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끝마다 부모 없이 자라와서 눈치가 없다며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었고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져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살지 못했던 게 한으로 남았었어요. 저도 부모님만 계셨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그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제일 늦게 방으로 들어온 저는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편한테 제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지쳤다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참네. 당신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잠깐 일손 도와주고 집안일 하는 건 외엔 그게 신경 쓸 일도 없잖아. 시장 좀 가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었어? 당신은 어차피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이니까 재수 씨 좀 신경 써달라고 했던 게 불만이었던 거야?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이제는 배가 불렀지 아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 동서가 임신했다고 이러는 줄 알아? 나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을 한 거야? 좀 전에 식구들 다 모여 있을 때 나한테 식모라고 했던 말, 그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이 집안에 일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가사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식모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뭐가 문제인 건데? 나도 당신한테는 아내이고 싶고 시부모님께는 며느리로 대우받고 싶은 거지. 식모로 취급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후회가 될 정도로 매일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나 솔직히 과거에 우리 부모님 안 좋게 헤어지시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록 아이는 없지만 당신이랑 행복하게 앞으로의 인생 살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갈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겠지. 요즘 들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만큼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대로 당신 집안의 식모로 살다간 세상 떠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랑 이제 그만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도 너희 부모랑 다를 게 없네. 이혼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 너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거든. 내 인생에 흠집 나는 걸 원하지 않아.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고.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재수씨처럼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당신 몸이 그러니까 아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고 당신이 나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후회도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 나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지금 이런 삶들이 너무 싫다고.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한탄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다면 그땐 지금처럼 말로 해서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다음부턴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들었으면 잠이나 자.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왔어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저는 그날 정리가 되지 않은 작은 방에 들어가 각 방을 쓰면서 차라리 혼자였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아침 식사를 예약해 놓은 손님들을 위해 일찍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일단 일정에 차질이 없이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예약한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셨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손님들은 각자 음식을 주문했고, 뒤이어 시부모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시모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2시간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나와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모는 손님들을 너무 기다리게 한다면서 너무 늦게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면박 주셨죠. 손님들은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곤 괜찮다고 천천히 음식을 내어줘도 된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흥분은 존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실수가 터져 나왔고 음식 맛이 일정치 않게 나왔는지 손님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시는 순간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을 제 얼굴에 쏟아 버리셨어요. 이딴 걸 지금 음식이라고 손님들께 내어준 거야? 얘가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음식을 만드는 거야? 내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통보했다며? 그래서 지금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저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어?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순순히 이혼시켜 줄 것 같아?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저를 다그치고 정신없게 하셔서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제 탓을 하세요? 2시간 일찍 일어나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음식 맛에 문제가 생긴 건 어머님 탓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머님도 일찍 나오셔서 같이 음식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제 탓을 하기 전에 어머님 먼저 되돌아보세요.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머님 며느리로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요. 새벽같이 나와서 힘들게 음식 준비를 했지만 좋은 말을 듣기는커녕 아침부터 배 터지게 욕만 먹다 보니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풀고 식당을 뛰쳐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저와 손님이 부딪히게 되었고 들고 계셨던 음식 접시가 제 옷으로 전부 다 튀었습니다. 손님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옷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려 했지만 시모에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음식이 몸에 쏟아진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뛰쳐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 없이 걷다 보니 놀이터 앞에서 멈추게 되었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제 삶을 한탄하며 원망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순탄치도 않았고 항상 높은 벽을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제 몸에 음식을 쏟으신 손님이 저를 따라왔는지 옆에 서선 말을 건네셨어요. 대화할 기분이 아니라서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세탁비라도 드리겠다며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손님은 제 손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대충 손빨래하면 된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손님은 마음이 불편해서 세탁비를 드려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오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건네주신 쪽지에 계좌번호를 적어 드렸어요. 쪽지를 건네받으신 손님은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셨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시모가 들어오시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곤 바닥으로 강하게 패대기 치셨어요. 네가 지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데리고 살아주니까 간땡이가 부었니?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감히 식당에서 뛰쳐나가? 저도 사람이에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제 딴에도 잘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좋게 봐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부모 없이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던 애를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감히 시애미한테 대들어?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으로 들어왔으면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도 모자란데 짐을 싸고 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어차피 혼자 살아온 인생 뭐가 두렵겠어요. 그 끝이 뭐가 됐든 어머님 며느리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저는 어머님 밑에서 일하는 식모가 아니라고요. 시모와 한바탕 한 뒤 시댁을 뛰쳐나온 저는 무작정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리곤 기사님께 아무데나 가달라고 부탁드린 뒤 한참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터뜨렸죠. 그렇게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문자 알림음이 들리길래 생각 없이 확인을 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의 큰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였어요. 무려 17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 바로 해당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걸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자 착오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입금자분이 은행에 계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 택시 기사님께 해당 은행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도착한 은행에 들어가니 직원분께서 저를 데리고 행장실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좀 전에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봤던 식당에 오신 손님이었어요. 푹 눌러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셨던 그 손님이 저를 바라보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한 손님은 다름 아닌 초등학생 때 놀이공원에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엄마였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저를 놀이공원에 버리고 왜 이제야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설마 이깟돈으로 당신의 잘못을 용서받으려는 건 아니죠? 이딴 돈 필요 없으니 당장 가져가세요. 저한테 접근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니 결국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나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제 앞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라고요. 저기요, 입금된 돈 이거 취소해 주세요.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너도 알겠지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다. 그때 놀이공원에서 너를 두고 온 날부터 편하게 살았던 적은 없었어. 엄마도 살고 싶었어.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술집에서 일하던 어느 날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애 딸린 이혼녀인 줄도 모르고
결혼하자는 말에 내 인생이 피게 될 것 같아.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당연히 너한테는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고 엄마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엄마도 너무 힘이 들었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면 다시 너를 데려오려 했었는데 갑자기 해외로 떠나야 되는 일이 생겨서 너를 찾지 못하고 급하게 해외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고 지금에서야 수소문 끝에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로서 너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때도 멋대로 행동하시더니 지금도 변하신 건 전혀 없으시네요. 이깟 돈으로 제 마음을 다시 되돌릴 줄 아셨나 봐요. 아무리 돈이 많은 남자가 좋다고 해도 어떻게 놀이공원에서 저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회전목 맡았을 때 당신 눈빛이 이상하긴 했었는데 저를 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회전목마에 올라타서 좀 전까지 당신한테 손짓을 했었는데 2바퀴가 도는 순간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요. 그날 놀이공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 분명 제 주변에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미안하다. 엄마도 살고 싶었어. 네가 나를 애타게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놓치게 될 테고 그럼 또다시 시궁창 인생을 살면서 나는 술집에서 남들에게 웃음이나 팔며 살아갔었겠지.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했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도대체 저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도로 가져가시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나이 40대가 되어서야 엄마의 얼굴을 다시 마주했을 때 보고 싶었다는 마음보단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더 컸는지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삶들을 엄마한테 전부 토해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을 하셨죠. 더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은행을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사람 인생 왜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셨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잘 살아왔을 줄 알았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몇 달밖에 안 남았다는 말에 또 한 번 제 가슴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엄마의 몸은 상당히 심각했어요. 의사는 걸어 다니실 몸이 아닌데 외출을 하신 것도 이해 불가라면서 앞으로 병실에만 누워 계셔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정신을 차리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건네주신 17억이 엄마의 전 재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 상황이 힘들어지자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셨던 그분이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고 그 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은 거였어요.
엄마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를 버렸는데 다시 아이를 가져서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이것 말고도 엄마 또한 말 못할 힘든 일들이 있어 보였고 위안 말기 판정이 내려지자 배우자분께선 엄마를 가차없이 내친 뒤 새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또다시 혼자가 된 엄마는 저를 찾기 위해 국내로 오신 거였고 사람을 찾는 업체를 알아봐 도움을 받아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엄마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엄마를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앞으로 3달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 곁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원망을 하면서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엄마를 찾고 싶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 이런 식의 만남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를 버리고 떠났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이지 왜 하필 위안 말기로 찾아오셔서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과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엄마한테 남겨진 재산이 없는지 물어보면서 뜯어낼 게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엄마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전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말을 저는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편에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했었고 그리웠던 것 같아요. 비록 과거의 선택이 옳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엄마와 다시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려고요. 엄마와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정말 기적이 찾아온다면 엄마가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해오는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요. 제 사연을 듣게 되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에 많이 놀라실 겁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의 건강이 나빠졌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의사인 신우 말로는 검사 결과 시모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진 시모가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어요. 시모는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나 다름없을 만큼 결혼 생활하는 동안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시모를 엄마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사랑받고 살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항상 혼자였고 외로운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였어요. 매번 주말마다 빠지지 않던 그때의 남편이 저에겐 호감으로 다가왔고 서로 알아가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걱정됐던 건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아로 커온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를 어떻게 받아주실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왔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와 얼굴을 첫 대면하고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시모가 저에게 보냈던 따뜻한 시선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겐 너무 큰 감동이었죠. 그렇게 시모의 허락을 받아 남편과 결혼을 하고 10년간 행복한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가족 모두에게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힘들었던 제 인생이 꽃이 피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엄마가 말기 신부전이라 아무래도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는 것보단 신장을 이식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보통 대기 기간이 5년 정도라 그 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뇌사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엄마한테 오는 차례가 좀 걸릴 것 같아요. 나도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은데 애들도 있고 의사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엄마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오는 병이라곤 하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다면 그래도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잖아요. 오빠가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곤 했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오빠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잘 알죠? 건강검진했을 때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부족합 판정 받았잖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지금은 뇌사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언니가 엄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식 받기 전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분명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관리 잘해드리니까 이식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인 신우가 시모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있긴 하지만 신장 이식을 하지 않고 투석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합병증이 오고 나서 이식을 받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모가 저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고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도 없었어요. 저에게 뭘 해달라는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을 만큼 항상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겠죠. 전처럼 무의미한 인생 속에 먹고 살기 위해 일이나 하면서 주말마다 봉사활동 다니며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얻고 살아갔을 겁니다. 신우는 시모의 담당 의사였기 때문에 신장 공여자가 나타난다면 바로 이식 수술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몸 관리하며 요양하고 계신 시모가 하루빨리 신장 이식받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바쁜 시간인데 여긴 왜 왔어? 가서 경수장사 하는 거 도와줘야지. 말은 하고 온 거야? 몸 관리만 잘하면 신장 이식 받을 때까진 버틸 수 있다니까. 그런 슬픈 눈빛으로 안 봐도 된다. 원래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야. 앞으로 살아봤자 내가 얼마나 살겠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과 행복하게만 살아줘라.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 곁에 오래 계셔야죠. 어머님 떠나면 제가 얼마나 슬퍼할 건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이가 오늘 일찍 문 닫고 여기로 오기로 했어요. 요즘 그이가 어머님 걱정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있거든요. 그동안 몸 관리 잘못해서 어머님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지 못한다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들 신장 받아가면서까지 살고 싶겠니? 어차피 경수 아빠도 암으로 일찍 떠나보낸 마당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아들 신장까지 받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눈 감기 전에 네가 나한테 손주 한번 안겨주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너한테는 많이 어려운 문제라 나도 말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니? 임신하는 게 많이 어려울 것 같대? 검사 결과 나오지 않았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봤지만 불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서 아이를 가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대요. 에휴, 그렇겠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야 없겠지. 아쉽지만 어쩌겠니? 너도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잖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 받아들여야지. 저는 항상 시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고아로 시댁에 들어왔는데 10년간 시모에게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저를 항상 아껴주시고 실은 내색 한번 한 적 없는 시모가 제 옆에 오래 머물러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날 저는 시모에게 신장 이식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차피 저는 부모도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식해 드리는 건 어떨지 의견을 드렸는데 제 말을 듣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아,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거라. 이식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네가 나한테 신장을 준다고 하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니? 아가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겠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 것보다 투석받는 게 체력적으로 더 힘들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건강해요. 검사도 받아봤는데 신장에 결석도 없고 깨끗하다고 이식해주는 조건에 적합하다고 했어요. 합병증으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보단 신장 이식으로 빨리 건강을 되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식은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할 거면 가서 내 아들 일이나 도와줘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말 또 하면 그땐 다시는 얼굴 못 볼 줄 알아. 네가 몸이 안 좋아지면 내 아들이 고생한다는 거 모르니?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멀쩡한 신장을 떼어서 내 몸에 붙여. 뇌사자에게 신장을 받는 것보다 수술 결과도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시모가 10년간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었습니다. 시모의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 의견을 강하게 거절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서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시모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내린 결정이었죠. 제가 의지를 꺾지 않고 시모에게 이식을 해주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많이 당황하셨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어요. 시모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된 상태에서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빨리 좀 데려가라며 내쫓으려 해도 나가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제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을 전화통화로 듣게 된 이후 많이 놀랐는지 시댁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를 밀었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으면 세상을 떠나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준 건 고아라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받아준 게 아니다.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심성이 착해서 받아준 거야. 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너한테 흠집을 내면서까지 신장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다시는 내 앞에서 신장을 주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 꺼내지 마라.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이식받을 수 있는데 급하게 결정지어서 괜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건강하길 바라지.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아.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머님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친엄마로 여기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까지 받게 될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낳아줬다고만 해서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어머님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라는 말을 하세요? 그건 제가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이식 받으세요. 시모는 제 신장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시모와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시모의 격양된 대화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려는 저와 받지 않으려는 시모의 대화는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늦게까지 대화가 이어지자 신우까지 시댁으로 오게 되었죠. 남편의 입장에선 저에게 이식을 하라 마라 결정짓는 게 많이 난감했는지 옆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봤고 신우가 꺼낸 말을 듣게 된 시모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현실적으로 시모가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지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올케 언니 말대로 이식해주려고 내린 결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부터 언니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인 오빠도 엄마한테 이식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결석이 많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저도 마음 같아선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지만 애들도 있고 이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언니야 솔직히 말해서 부모도 없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언니를 딸처럼 여기고 그동안 챙겨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신장을 떼어주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언니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막대했으면 신장 주고 싶었겠어요? 되려 하루빨리 잘못되길 바라고 있었겠죠. 언니가 내린 결정 단순한 감정으로 선택한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언니 말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너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보단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사자한테 장기 이식 받는 거 짧아야 5년이지? 정말 길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엄마한테 최후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이식 받으면 매번 투석 안 받아도 되고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텐데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엄마 건강이 안 좋으면 가족 모두가 힘든 모습을 계속 봐야 하잖아요. 시모는 신우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고 처음에 보였던 반응과는 다르게 침착함을 보이셨어요. 가족 모두 시모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길 원했고 진지하게 대화한 끝에 시모는 제 의견대로 신장을 이식받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다음날 바로 입원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걱정됐는지 수술이 끝나기 전까지 식당 문을 닫고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신장이식 수술을 담당한 신우는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긴장하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제가 원하는 거였고 하루빨리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함께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장 이식 이틀 전 시모와 신우가 병원에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 높여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두 모녀에게 급하게 달려가 왜 서로 싸우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시모와 신우의 대화가 끊어졌고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저를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두 모녀가 무슨 일 때문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걱정돼서 다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병원 주위를 돌아다녔는데 시모와 신우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 잠깐 다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병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한참의 시간 동안 시모와 신우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시모와 신우가 모습을 보였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모녀지간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아무 일도 아닌 듯 넘어갔지만 제가 봤을 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10년간 시모와 신우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싸우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두 모녀의 행동을 살필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와 신우는 서로 싸우고 난 뒤 어떠한 말도 없이 신장 이식 준비를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서 이식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신우는 잠깐 자다 일어나면 금방 끝나 있을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 손을 한번 잡아주었고 시모와도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 뒤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이 났고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데 마치 담당 간호사가 제가 누워있는 수술대를 잡고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문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에게 슬며시 다가와서는 귓속말로 수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냐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오다 가다 저와 가까워진 간호사가 현재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알려주는 거라면서 방금 수술실 안에 들어간 수여자가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간호사에게 듣게 된 상태라 처음엔 장난치지 말라며 넘어가려 했는데 며칠 전에 시모와 신우가 병원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면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동시 이식을 진행하면 바로 옆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옆방 수술실에서 각각 떨어져서 수술을 진행하는지 이상하지 않냐고 말하길래 시모가 제 옆에서 수술 받는 게 더 긴장되고 무서워서 따로 수술방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며 신우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을 해줬다는 말을 하자 간호사는 제 손을 잡고 반대편 수술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수술실 문을 열어줬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좀 전까지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이동되었던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고 신우와 심각한 얼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수술대 위로 향했는데 시모가 누워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처음 본 남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언제 시작되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잠깐 사이에
기절초풍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온 병동이 초토화가 되어버린과 동시에 시모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려고 했어요? 결국 저를 딸처럼 생각했다는 말들은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기 위해 계획한 거였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나는 너를 정말 내 딸처럼 생각했었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니가 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이 일을 계획했으니까 전부 책임져. 지금 저를 노려보고 있는 저 남자, 도대체 누군데 어머님이 쩔쩔매는 건데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 신장을 저 남자에게 주려는 거냐고요? 그게 내 피가 섞인 친아들이다. 아주 오래전에 내 젖 한번 물리지도 못하고 고아원에 버려버린 내 친아들이야.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그 집안에서 나와 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금방 자리 잡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그러던 도중 경수 아빠를 만나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고아원에 버린 아이를 까맣게 잊고 지냈지 뭐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내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된 상태였어. 내 아들을 버린 내가 다시 찾는다고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입양된 곳에서 잘 살길 바라며 나는 현재의 가정에 충실했고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아들을 버렸던 고아원에서 네가 자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그 아이 대신 너를 내 딸로 삼고 살고 싶었다. 그렇게 내 아이한테 못해줬던 걸 너한테 해주면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기 전에 갑자기 고아원에 버렸던 친아들이 내 앞에 나타났어. 제가 자라왔던 고아원에서 시모가 버린 친아들이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를 왜 친딸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모 앞에 나타난 친아들이라는 사람이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전에 입양되었던 가족에게 시달리고 힘든 삶을 보내다가 그 가정에서 뛰쳐나와 혼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시모가 고아원에 찾아가 친아들 소식에 대해 물어봤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자기를 버린 친모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에 화가 난 친아들은 불현듯 시모의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회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 이 모든 상황이 친모 때문에 불행해진 거라고 생각한 친아들은 친모의 뒤를 쫓아다니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병원까지 뒤따라와서 신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엿듣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아들은 시모 앞에 나타나 원망의 막말을 퍼부으며 자기를 버린 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제 신장을 친아들인 당사자가 받길 원했어요. 시모가 버린 아들이 찾아와 자식을 버려놓고 더 살고 싶은 거냐며 비수가 되는 말을 쏟아내자 시모는 신우에게 저 몰래 친아들에게 신장을 주라는 말을 했던 거였고 이런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수술대 위로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시모와 신우가 나눈 대화를 간호사가 엿듣게 되었던 거죠. 시모는 일단 이식만 해주면 평생 저와 친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생각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고 저를 붙잡으며 눈물로 용서를 구한 시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저와 똑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친아들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지 경악을 했고 제 신장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는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시모의 계획에 신장을 그 남자에게 떼어줬을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려 했던 시모와 신우를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잘해줬던 건 시모가 같은 고아원에 버렸던 친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잘해준 거였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저보다 비록 버렸지만 피가 섞인 친아들을 위해 제 신장을 자기 친아들에게 주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너무 큰 배신감에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아직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신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 동의 없이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주려 했던 계획에 대해 의료소송을 진행한다면 의사의 자격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10년간 저에게 잘해줬던 두 모녀에게 법적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져요. 남편도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하겠다면서 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시모의 친아들은 시모에게 자기를 버리고 현재까지 불행하게 살게 한 거에 대해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모가 저지른 과거니 그건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상황이라 요즘 너무 우울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앞으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